부동산 세금 상담 코너로 이어갑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개정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의 단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집 살 때 꼭 알아봐야 할 세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족끼리 증여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퀴즈를 한 번 더 좀 드리고 애청자분께 네. 우리 팀장님께서도 힌트가 가능하시다면 네. 힌트를 좀 애청자분들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한 번 더 문제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방정환 선생의 호, 잔물결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정환 선생은 부인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대파, 2번 소파, 3번 배고파.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추첨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자, 혹시 팀장님 힌트가 가능하실까요? 팥값이 비싸졌는데 요즘에 다시 좀 안정화돼서 조금 팥값이 싸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팥값이 좀 싸졌다. 크지 않다. 이게 뭔 그런 힌트가 있습니까? 오늘 순간 질문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 갑자기 슬라생 애청자인 주니찬이 파파님이 생각이 나는데 파가 들어간 아이디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 근절과 함께 양도세 강화 등의 세금 관련 내용도 다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투기 방지 대책으로 토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지난 투기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예. 네, 소득세법과 같은 세법 개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단기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과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투기적 토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인데요. 단기 양도 중과세율이 뭐고 어떤 경우에 그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면, 즉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그렇죠. 예. 네, 이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즉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 만약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짧았다면, 즉 단기라면 일반적인 세율보다 세율을 더 높게 과세하는 것이고요. 2년 미만 보유한 것을 일반적으로 단기 양도라고 하고, 다시 1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1년 이상이면서 2년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예.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라는 건 한 2년 정도 미만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2년 미만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그 내용에서 다시 그거보다 더 짧은 거 1년 미만, 예. 1년은 넘고 2년은 안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뭐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이런 저 세금을 부과하는 것 결국에는 주거 목적으로 집 사라 이런 거죠. 그렇죠. 오래 살 집을 구해라.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라. 그러니까 예. 이제 부동산을 샀으면 가능한 한 오래 갖고 있어라. 안 그러면 예. 단기로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세게 매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좀 결론부터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어떤 대책들이 투기 근절에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다주택에 대한 중과하고는 별개로 예.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좀 더 세게 매기는 것은 투기를 막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일단 2년 미만으로 짧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투자용으로 본다는 건데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 6에서 45%의 누진세율인데요. 예. 이 누진세율은 소득의 각 구간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세율보다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1년 미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1년이 채 안 될 때에는 현재는 50%, 그다음에 1년은 넘었고 2년은 안 될 때에는 현재 40%의 단순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이 누진세율에 비해서 단순세율의 경우에는 누진세율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차익 전체에 대해서 50% 아니면 40%를 그대로 다 세금으로 낸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기본 세율보다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 단기 양도세율을 더 높인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미만 현행 50%인 세율을 앞으로는 7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현행 40%의 세율은 6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예. 이 소득세 세율에는 항상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표준 금액의 77% 또는 66%의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체감상 조금 어려운데 네. 많이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의 차익이 발생, 1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단기양도 77%에 해당이 되게 되면 예. 7,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요. 네, 원래 1억으로 이익을 받으면 7,700만 원 내야 되는군요. 네, 세금으로.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자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8166번님께서는 그 보기 만들어내는 분, 저희 그 퀴즈에 보기 만들어내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이런 또 질문하셨는데 이은지 구경숙입니다. 예, 일당들입니다. 그 일당들. 단기 양도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도 좀 변경이 있다는데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비사업용 토지는 말 그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예.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이제 토지 투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세금을 좀 더 세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농지하고 임야 부분하고 농지나 임야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지의 경우에는 부재지주, 그러니까 농지가 속한 지역에 살지 않거나 예. 살더라도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요.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가 속한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에 역시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지역에 땅을 갖고 있지 마라라는 개념으로 예. 보시면 되고요. 예. 농지가 아닌 토지, 즉 대지나 잡종지의 경우에는 건물 없이 빈 땅으로 놀리고 있는 땅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게 되면 현재의 기본 세율 6에서 45%에 각 구간별로 10%포인트의 세율이 더 과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 세율에 이게 20%포인트로, 그러니까 중과 세율이 10%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예. 네,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65%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70.7%가 적용이 되고요. 예.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연 2%의 최대 30%까지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자, 말씀 들어보니까 꽤 그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고강도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이 토지 단기 양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이 77%라고 예. 하는 거는 그래도 남는 세금을 빼고 나서도 남는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꽤 강도가 높은 그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5296번님 애청자입니다. 서울에 주택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쪽에 공시가 1억 미만 20평형 아파트 추가 매수 후 2년 후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몇 % 정도 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2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냐가 문제인데 경기도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중에 산 거를 2년 있다가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양도 2년은 넘어갔지만 다주택에 따른 즉 2주택에 따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올해 6월 1일부터 추가로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10%씩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6에서
65%까지 구간별로 세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26%에서 65%. 65%까지. 네,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해서 더 바뀌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주말 농장용 토지인데요. 예. 기존에는 주말 농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분류를 해서 기본 세율만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말 농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예. 이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주말 농장용 토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은 작은 규모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게 되면 예. 역시 세금이 좀 세게 나오게 강화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고민 있으신 분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5번님께서는 이번에 강화된다는 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소득세법은 물론이고 법인세법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시행령까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적용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어쨌든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킬 때 예.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내년부터 적용되지 내년.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예. 7524번님, 시내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물 없이 나대지 상태인데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던데 세금 아끼려면 주차장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이 대지인데 건물이 없는 상태, 빈 땅으로 놀리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예외 조건, 그러니까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빈 땅이지만 사업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업을 등록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차장업에 따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용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예. 9312번님,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시골에 있는 땅에서 농사도 직접 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이 변경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직접 작용을 하고 계신 농지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총 급여나 아니면 사업소득 금액이 1년에 연간 3,7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작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초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82번님, 거주 주택이 있고 9월 13일 이전에 빌라 장기 임대 사업자 냈어요. 이번에 새로 빌라 등기 치고 임사 내면 거주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예. 빌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빌라가 공시가격으로 6억이 넘지 않는 비교적 좀 작은 주택이고 그 빌라를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 이상 의무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임대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유튜브 댓글창도 여러분의 질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126번님께서는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아직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비사업용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비사업용에도 해당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양도에 또 해당이 되면 단기 양도에 따른 단순 세율로 높게 세율이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둘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중으로 그럼 부과가 됩니까? 예,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다가 조금 업된 세금으로 계산한 세금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높은 쪽으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아니고 둘 중에 더 높은 쪽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5985번님, 오래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저처럼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제촌하거나 작용하면서 농사를 짓던 농지를 상속받으신 경우라면 예.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이제 땅을 물려주신 분이 농사를 짓거나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2007년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상속받은 농지일 때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년간만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양도를 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추가로 제촌 작용 기간을 더 채우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의 임대 위탁을 맡기는 방법을 통해서 예.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9988번님께서는 용인 기흥구에서 3년 거주하던 집을 4억 9,750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다른 집은 없고요. 양도소득세는 없는 건가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양도 금액이 실제 매각한 금액이 9억 이하라고 한다면 예. 이때는 비과세의 요건 일반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하시는 거라면 2년 이상 거주만 추가로 했다면 매각한 금액이 9억이 넘지 않을 때는 양도세는 0원입니다. 예, 예. 이번에 그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에 부동산 세금 좀 아끼는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우선 가장 쉬운 거는 예.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시기를 전후해서 어쨌든 나는 이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한 달 안에 잔금 받는 것을 조건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파는 게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져갈 집이 아니라면 이렇게 매각을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고요. 예, 예. 그거 이외에 요즘에 문의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의외로 꽤 높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대비해서 증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어떤 집을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증여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상속에 대한 혹은 증여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6548번님께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합니다. 서울에 10년 전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 일산에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상태고 일산 아파트는 지난해 12월에 입주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서울에 예. 있는 집을 먼저 가지고 계셨던 상태에서 일산에 있는 집을 이제 분양권 상태로 샀다가 그게 입주가 됐다라고 하면 원래는 일산에 있는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안에 예. 기존에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하셔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황을 시간적으로 넘겼다라고 하면 일산에 있는 집에 가족 전체 세대 전원이 일산에 있는 집 준공 이후에 2년 안에 예. 이주를 해서 다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 역시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서울에 있는 집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 있다라고 한다면 매각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풀어봤는데 6월 1일에 만약에 그 매매를 하게 된다면 매도인 혹은 매수인 둘 중에 누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네, 재산세, 보유세를 이제 예. 말씀하신 걸 텐데요. 6월 1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1년치에 대한 보유세를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이 예.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라고 하면 매수인이 실제로는 6월 1일 이후부터 갖고 있었지만 예. 1월부터 5월 30일까지의 세금도 같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좀 크다면 매매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작년에 냈던 재산세를 가지고 월할로 좀 나누자라고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예, 또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